네, 안녕하세요 원장님. 오늘은 환자분들이 옆구리가 아프셔서 오시는데 그냥 단순히 옆구리 통증인지 아니면 대상포진인지 원인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이 옆구리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옆구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제 늑골 아래쪽, 그 다음에 우리가 장골릉 옆에 우리가 장골이라고 있죠. 골반뼈 그 사이에 옆구리가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쪽이 아플 때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어떤 단순히 뭐 이제 그 염자 근육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아픈 건지 아니면 내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좀 아픈 건지 또한 대상포진인지 이런 걸 걱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흔한 원인과 이런 걸 어떻게 감별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내장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상포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옆구리는 그 안쪽에 뭐 장기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는 위쪽에 뭐 비장이 있다든가 그 안쪽에 콩팥이 있고요. 오른쪽에도 뭐 간이 있다든가 좀 더 올라가면 뭐 담낭이 있다든가 뒤에 이제 콩팥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내장기의 문제인지 이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일단 이 부분은 물론 내과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. 근데 이제 내과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.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일단 흔히 집에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본인이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어떤 몸을 움직여 보는 겁니다. 움직여 보는 거. 움직여 볼 때, 움직일 때 근육에 많은 움직임을 줄 때 통증이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약간 근육의 문제인 쪽이 가깝고요. 그럴 때 물론 통증의 변화는 좀 있지만 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 없이 통증이 온다 그러면 약간 내장일 가능성이 많아요. 물론 신장의 뭐 결석이나 이런 경우는 또 많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하지만 이런 특징적인 통증 양상이 있지만 움직임을 보고 일단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내장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근육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근육의 문제. 자, 우리가 이제 옆구리를 감싸는 근육은 특징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복사근, 그 안쪽에 내복사근, 횡복근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요 근육마다 좀 이제 아픈 게 달라요. 근데 특징적으로 외복사근, 그게 배에서부터 옆구리까지 감싸는 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몸을 많이 비튼다든가 우리가 몸을 구부리는데 이렇게 틀어지면서 구부린다든가 이럴 때 많이 쓰는 근육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틀어지거나 구부릴 때 많이 구부릴 때 좀 더 통증이 오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횡복근은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옆쪽으로 쭉 있는 횡복근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장골의 앞쪽에 주로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위에도 좀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. 그다음에 뒤쪽으로 좀 넘어가면 우리가 요방연근하고 척추하고 좀 더 가까운 근육이죠. 요방연근하고 하후거근이라고 있습니다. 하후거근. 요거는 이제 약간 옆구리가 아프면서 옆구리가 통증이 다 올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러면서 허리 쪽의 통증하고 가깝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굴신한다든가 이럴 때 통증이 많이 오고 이게 허리를 좀 지지하는 근육이면서 늑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호흡할 때 예를 들어 기침을 한다든가 심호흡을 깊게 한다든가 요럴 때 좀 더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기침을 할 때 좀 더 통증이 오면 우리가 요방연근이라는 근육의 문제고 좀 더 별로 이렇게 많이 온다면 후하거근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. 근육의 문제는 움직임하고 연관돼서 통증이 좀 더 유발될 수 있다. 이런 경우는 좀 더 통증 클리닉에 오셔서 치료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대상포진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대상포진 초기에는 이렇게 옆구리 통증이 오고 그러는데 이게 초기엔 통증이 오지만 물질이 발진이 생기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상포진이 시작하고 이제 통증이 오다가 실제로 발진이 나는 거는 한 3일에서 5일 후에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통증이 오면은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대상포진은 주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게 없이 몸이 많이 피곤한 상황
그러니까 근골격계를 일으킬 수 있는 무리한 자세나 운동이 없이 몸이 많이 피곤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상포진이 올 수가 있죠. 대상포진이 옆구리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또 근육의 문제하고 이제 혼돈을 해서 뭐 그냥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뭐 다른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요걸 대상포진지를 좀 빨리 알 수 있는 팁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대상포진에 대한 팁을 말씀해 주기로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자가로 감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상포진은 정확하게 우리가 띠대자의 모양상자, 이게 늑간신경을 타고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한 게 대상포진입니다. 그래서 이때 대상포진은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로 좀 아플 수 있지만 그거하고 통증이 많이 연관된다기보다 좀 더 신경에 의해서 자극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양상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감각적 이상, 통증을 만들지만 감각의 변화가 생겨요.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얼음을 하나 준비합니다. 얼음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알코올솜을 준비하셔가지고 대상포진 한쪽 측면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른쪽에 왔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감각이 좀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면서 그래서 알코올솜이나 얼음을 왼쪽에다 대보고 오른쪽에 대봤을 때 오른쪽에 좀 더 감각이 떨어져 있다. 그러면서 오른쪽이 아프다. 그러면 이거는 신경, 어떤 감각을 느끼는 신경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즉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많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자가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되지만 흔히 이제 집에서 걱정스러울 때 좀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감각을 이렇게 체크해서 이게 대상포진인지 아니지를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동영상 할 거고요. 당연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더욱 기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